당신이 오늘 밤 올려다본 그 하늘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박힌 별들 중 몇 개는 당신이 그것을 바라보는 이 순간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당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이겁니다. 당신 눈에 닿은 그 빛은 그것이 진실이라는 걸 알면서도 당신에게 도착했습니다. 리처드 파인만은 이 사실을 두려울 만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남들과 똑같은 별을 봤지만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하나 더 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당신이 지금 상상하는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아름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경고에 가까웠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이 시작됩니다. 우주에는 별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수천억 개의 은하, 그 각각에 다시 수천억 개의 별. 그렇다면 어느 방향을 보든 결국 어딘가에서는 별의 시선이 닿아야 합니다. 밤하늘은 낮보다 더 밝게, 태양보다 더 뜨겁게 불타올라야 합니다. 그런데 밤하늘은 검습니다. 왜일까요? 이 질문의 답은 당신의 몸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눈 안으로 들어오는 빛, 당신의 망막을 때리는 그 오래된 입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되면 당신은 다시는 밤하늘을 예전처럼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인만이 죽기 전에 이했던 그 마지막 진실. 밤하늘의 어둠이 사실은 무엇을 감추고 있는가?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영상의 가장 마지막에 가서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저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어둠은 텅 빈 것이 아닙니다. 먼저 아주 단순한 장면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이 숲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나무들이 사방에 빽빽하게 서 있는 오래된 숲입니다. 당신은 시선을 한 방향으로 던집니다. 가까운 나무가 시야를 막습니다. 조금 고개를 돌립니다. 또 다른 나무, 다시 돌립니다. 또 나무. 숲이 충분히 넓고 충분히 빽빽하다면 당신이 어느 각도로 시선을 던지든 결국 그 선은 어딘가의 나무 줄기에 가서 닿습니다. 나무 사이로 바깥 풍경이 보이지 않습니다. 온통 나무의 벽뿐입니다. 이제 그 나무를 별로 바꿔보십시오. 우주가 무한하고 별들이 그 무한한 공간에 고르게 흩어져 있다면 당신이 밤하늘의 어느 지점을 바라보든 그 시선은 결국 어떤 별의 표면에 가서 닿아야 합니다. 가까운 별이 없으면 먼 별에, 먼 별이 없으면 더 먼 별에, 시선이 뻗어나가는 그 끝에는 언제나 별이 있어야 합니다. 마치 숲에서 어느 방향을 봐도 나무에 시선이 막히듯이. 그렇다면 하늘의 모든 점, 모든 픽셀이 별의 표면만큼 밝아야 합니다. 별 표면은 곧 태양의 표면입니다. 다시 말해, 밤하늘 전체가 태양의 표면처럼 균일하게 이글거려야 합니다. 밤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불의 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검은 하늘을 알고 있습니다. 별과 별 사이에 그 광대한 검은 공간을 알고 있습니다. 무언가 틀렸습니다. 이 논리 어딘가에 거대한 거짓말이 숨어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멈추고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당신이 처음 떠올린 사소한 궁금증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가 수백 년 동안 대답하지 못하고 미뤄온 질문입니다. 18세기 독일의 천문학자 하인리히 올베르스의 이름을 따서 사람들은 이것을 올베르스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사실 그보다 훨씬 전 케플러도 이 문제 앞에 멈춰섰습니다. 뉴턴의 시대에도 이 어둠은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인류 최고의 지성들이 별이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보며 똑같은 질문 앞에서 침묵했습니다. 왜 밤은 검은가? 케플러는 이 어둠을 보고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우주는 무한하지 않다. 우주에는 벽이 있다. 별들이 끝나는 어떤 경계가 있고 그 너머는 텅 빈 어둠이다. 밤하늘이 검은 이유는 우리가 그 어둠의 벽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깔끔한 답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답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왜 틀렸는지를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우주의 진짜 구조에 한 발짝 다가서게 됩니다.
우주에는 벽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밤은 검습니다. 이 두 문장이 동시에 참일 수 있다는 것. 바로 여기서 이야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케플러가, 뉴턴이, 그리고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 밤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들은 별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어둠의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무언가가 맞지 않는다는 감각, 세상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 당신도 지금 그 느낌 속에 서 있습니다. 수백 년 전 그들이 섰던 바로 그 자리에, 검은 하늘 아래에서. 그런데 여기서 파인만이 등장합니다. 파인만은 이 오래된 역설을 조금 다르게 봤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보는 것은 별이 아니라 별의 과거다. 파인만의 취지를 풀어 옮긴 것입니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이 태양을 볼 때 당신은 지금의 태양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8분 전의 태양을 봅니다. 빛이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데 8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태양이 꺼진다면 당신은 8분 동안 그 사실을 모른 채 여전히 빛나는 태양을 볼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태양을. 밤하늘의 별들은 이보다 훨씬 더 잔인합니다. 어떤 별의 빛은 4년 전에 출발했습니다. 어떤 것은 400년 전, 어떤 것은 수백만 년, 수천만 년 전. 당신이 지금 보는 별빛은 그 별에서 출발할 때 지구에는 아직 인류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인만이 본 것은 단순한 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밤하늘을 하나의 거대한 시간의 지도로 봤습니다. 가까운 별은 최근의 과거, 먼 별은 아득한 과거. 하늘의 깊이는 곧 시간의 깊이였습니다. 당신은 하늘을 올려다볼 때 위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뒤를 보고 있습니다. 시간의 뒤쪽을. 그리고 바로 여기에 어둠의 비밀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이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수수께끼를 풀어봅시다. 왜 밤하늘은 검은가? 핵심은 이겁니다. 빛은 즉시 도착하지 않습니다. 빛에게는 속도가 있고 그 속도는 유한합니다. 초속 약 30만 킬로미터. 우주의 기준으로 보면 이것은 놀라울 만큼 느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두 번째 사실이 겹칩니다. 우주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우주에는 시작이 있었습니다. 약 138억 년 전, 우리가 빅뱅이라고 부르는 사건과 함께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무서운 결론 하나가 나옵니다. 빛이 유한한 속도로 움직이고 우주의 나이가 있다면 우주가 시작된 이래 빛이 이동할 수 있었던 거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138억 년 동안 빛이 여행한 거리, 딱 거기까지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너머의 별빛은 아직 우리에게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우주가 무한히 넓고 별이 무한히 많다 해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별은 유한합니다. 숲의 비유로 돌아가 봅시다. 우주가 무한한 숲이라 해도 당신은 그 숲의 전체를 볼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안개가 낀 유한한 시야 반경만 주어져 있습니다. 그 반경 안의 나무들 사이로는 여전히 빈 공간이 보입니다. 반경 바깥의 나무들이 그 빈틈을 채워주고 싶어도 그들의 모습은 아직 당신에게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밤하늘에는 별과 별 사이에 검은 공간이 존재합니다. 우주가 무한해도 우리가 받은 빛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우주의 끝이 아닙니다. 어둠은 우주의 나이입니다. 여기까지가 교과서에 실린 답입니다. 밤이 검은 이유는 우주가 유한한 나이를 가졌기 때문이다. 깔끔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라면 파인만이 두려워할 이유는 없었을 겁니다.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문제가 훨씬 더 이상합니다. 빛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이 다가 아닙니다. 도착한 빛조차도 무언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당신에게 오는 도중에 그 빛에게 무슨 일이 벌어집니다. 빛이 스스로 변합니다. 색이 바뀌고 힘이 파지고 마침내 사라져버립니다. 무엇이 빛을 죽이고 있을까요? 답을 위해 스케일을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것은 이제 별 하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라는 무대 자체가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929년 에드윈 허블은 망원경으로 먼 은하들을 관측하다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의 모든 은하가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멀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주의 중심에 있어서 다들 우리를 피해 도망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훨씬 더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은하들이 공간 속을 헤엄쳐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은하와 은하 사이의 공간 그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건포도가 박힌 빵 반죽을 상상해 보십시오. 오븐 속에서 반죽이 부풀면 모든 건포도가 서로에게서 멀어집니다. 어떤 건포도도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멀어지게 만든 것은 건포도가 아니라 그 사이의 반죽입니다. 우주가 바로 그 반죽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건포도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문장을 듣는 이 짧은 시간 동안에도 당신과 가장 먼 은하 사이의 공간은 상상할 수 없는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당신은 가만히 앉아 있지만 우주는 당신 아래에서, 당신 주위에서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을 이루는 원자들 사이에는 그 효과가 너무 작아 느껴지지 않지만 충분히 큰 규모에서는 그것이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이제 다시 빛으로 돌아갑시다. 공간 자체가 늘어난다면 그 공간을 가로지르는 빛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빛은 파동입니다. 파동에는 파장이 있습니다. 마루와 마루 사이의 간격. 빛이 먼 은하에서 출발해 우리에게 오는 수억 년, 수십억 년 동안 그 빛이 지나가는 공간이 계속 늘어납니다. 공간이 늘어나면 그 위에 실린 빛의 파장도 함께 늘어납니다. 짧았던 파장이 길어집니다. 파장이 길어진다는 것은 빛이 붉은 쪽으로 이동한다는 뜻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이것을 적색편이라고 부릅니다. 파란빛이 붉은빛이 되고 붉은빛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이 되고 적외선은 다시 마이크로파가 됩니다. 빛은 사라지지 않지만 우리 눈에서는 사라집니다. 우리 눈이 볼 수 없는 영역으로 밀려나 버립니다. 이 지점에서 잠시 숨을 고르십시오. 당신이 밤하늘에서 보지 못하는 별빛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빛은 지금도 당신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멀리서 출발해서 오는 동안 공간에 붙들려 늘어나고 붉어지고 마침내 당신의 눈이 감지할 수 없는 유령이 되어 당신을 통과해 지나갑니다. 당신의 몸을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보이지 않는 옛 빛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주가 아주 어렸을 때 태어난 빛,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빛, 그것이 당신의 피부를 지나갑니다. 당신은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기 있습니다. 어둠은 텅 빈 것이 아닙니다. 어둠은 눈에 보이지 않게 된 빛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질문이 열립니다. 만약 그 가장 오래된 빛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우주의 첫 순간을, 그 시작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이 영상의 진짜 심장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이제 두 번째 수수께끼를 풀어야 합니다. 당신의 눈에 들어오는 그 오래된 빛이 진짜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천문학자들이 가장 먼 곳을, 가장 오래된 과거를 들여다보려고 시도했을 때 그들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방향을 보든 별과 은하 너머의 그 검은 공간에서 아주 희미한 빛이 균일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 마이크로파의 형태로. 그것이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입니다. 빅뱅이 일어나고 약 38만 년 후 우주가 처음으로 투명해지던 그 순간에 풀려난 빛. 우주에서 가장 오래된 빛. 138억 년을 여행하는 동안 공간의 팽창에 붙들려 늘어나고 늘어나서 원래는 이글거리는 백열의 빛이었던 것이 지금은 절대 영도보다 겨우 3도 높은 차가운 마이크로파가 되어버린 빛. 여기서 케플러의 역설이 완성됩니다. 기억하십니까?
우주가 무한하다면 하늘의 모든 점이 별의 표면처럼 빛나야 한다는 그 논리. 사실 그 논리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잠깐. 이 부분이 진짜 충격적인 지점입니다. 하늘의 모든 점에는 실제로 빛이 있습니다. 밤하늘의 그 검은 공간, 별과 별 사이에 완전한 어둠처럼 보이는 그곳조차 사실은 빛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주 초기의 그 백열이 하늘의 모든 방향을 빈틈없이 채우고 있습니다. 올베르스가 옳았습니다. 하늘의 모든 픽셀은 실제로 빛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빛이 팽창에 의해 늘어나고 식어서 우리 눈이 볼 수 있는 영역 밖으로 밀려났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 밤하늘은 검지 않습니다. 밤하늘은 우리가 볼 수 없을 뿐, 온통 태초의 불빛으로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보는 어둠은 진짜 어둠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 오래되어 식어버린 우주의 첫 번째 아침의 잔광입니다. 파인만은 물리학을 가르칠 때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자연은 우리의 상식에 맞춰줄 의무가 없다. 파인만의 태도를 풀어 옮긴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려면 세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이는가가 아니라 세상이 실제로 어떠한가를 물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밤하늘의 어둠은 우리 눈이 만들어낸 착시입니다. 우리 눈은 특정한 파장의 빛만 볼 수 있도록 진화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지구 위에서 생존하는 데 필요한 딱 그만큼의 빛, 우주의 진짜 모습을 보라고 만들어진 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하늘에서 보는 어둠은 우주의 사실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주는 어둡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이 먼 것입니다. 파인만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남들과 다른 것을 봤다고 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는 검은 하늘을 봤지만 그 검은색 뒤에 숨은 이글거리는 빛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둠을 보면서 동시에 우주 전체가 불타는 것을 봤습니다. 아는 사람에게 밤하늘의 어둠은 세상에서 가장 강렬한 빛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런데 아직 세 번째 수수께끼가 남았습니다. 파인만이 죽기 전에 이해했다는 그 마지막 진실. 이 어둠이 감추고 있는 것. 여기서 시간의 화살을 반대로 돌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과거를 봤습니다. 이제 미래를 봐야 합니다. 우주는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점점 더 빠르게. 은하들은 서로에게서 멀어지고 그 사이의 공간은 가속하며 늘어납니다. 이것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먼 은하들은 점점 더 빠르게 멀어져 언젠가 그들이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속도가 빛의 속도를 넘어서는 지점에 도달합니다. 공간 자체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물리법칙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은하의 빛은 영원히 우리에게 도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하늘에서 하나씩 꺼져갑니다. 영원히. 수천억 년 후 아득한 미래의 어느 밤 그 하늘 아래에 서 있을 존재는 텅 빈 하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른 은하는 모두 지평선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태초에 비친 배경복사조차 너무 늘어나 완전히 감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주가 팽창했다는 증거도, 빅뱅이 있었다는 흔적도, 다른 은하가 존재했다는 기록도 모두 사라집니다. 그때의 천문학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우주에는 자신의 은하 하나뿐이며 그것이 영원히 정적으로 존재해왔다고 결론 내릴 것입니다. 그는 완벽하게 논리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틀릴 것입니다. 진실을 알려줄 빛이 모두 그의 하늘에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파인만이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어둠의 진짜 무게입니다. 우리는 운이 좋습니다. 무섭도록 운이 좋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역사에서 진실을 볼 수 있는 아주 좁은 창문 안에 태어났습니다. 배경복사가 아직 감지되는 시대, 먼 은하들이 아직 우리 하늘에 남아있는 시대, 우주가 자신의 과거를 아직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시대. 조금만 더 늦게 태어났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 일찍 태어났다면 우리에게는 그것을 이해할 눈도 마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밤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고 그 어둠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우주가 스스로를 볼 수 있게 열어둔 아주 짧은 틈입니다. 그리고 그 틈은 천천히 닫히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의 문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밤하늘을 보면 안 되는 진짜 이유. 그것은 별이 위험해서가 아닙니다. 어둠이 무서워서도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이것입니다. 당신이 밤하늘의 어둠을 진짜로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다시는 그것을 어둠으로 볼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보는 검은 하늘은 사실 138억 년 전 우주의 첫 번째 아침이 아직도 타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신이 보는 별들은 이미 죽었을지도 모르는 것들의 유령입니다. 당신이 보는 빈 공간은 도착하지 못한 무한한 빛과 이미 도착했으나 식어버린 태초의 빛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당신의 눈은 우주가 자기 자신을 보기 위해 만들어낸 아주 짧고 연약한 창문입니다. 별을 이루던 원자와 당신의 몸을 이루는 원자는 같은 것입니다. 당신은 우주를 바라보는 우주입니다. 어둠을 이해하는 어둠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밤하늘은 텅 빈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텅 비어 있던 것은 우리의 이해였습니다. 어둠은 부재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볼 수 없는 충만함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당신은 오늘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그 창문은 조금 더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다시 닫히지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당신 안에서는 오늘 밤 하늘을 한번 올려다 보십시오. 그 검은 공간을 바라보며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비어 있지 않다는 것을. 그곳은 시간으로, 죽은 별들의 빛으로, 태초의 잔광으로, 그리고 언젠가 사라질 모든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우주가 우리에게서 진실을 감추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지금 이 시대에만 진실을 볼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누군가도 이미 사라진 어떤 빛 때문에 우리가 결코 알 수 없는 진실을 놓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은 정말 없는 것일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